미군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간절하게 요청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미 해군성 장관에서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 조선소 보니까 모든 일정을 다 예측 판단하고 고장 진단까지 다 보니까 당선되자마자 전화가 협력을 요청했다고.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ICBM 만들어가 위협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왜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야 되냐? 우리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핵무기 만들자. 모든 여론이 한국하고는 협력하는 게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사 이래로 한미 동맹은 세계 이 동맹 중에 가장 오래된 동맹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동맹을 군사 동맹 맺는 게 통상 평균이 9년 6개월. 근데 우리는 지금 72년, 1953년부터 시작해서 72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동맹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혈맹이기 때문에 같이 싸웠고 미군이 3만 7천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6.25 때.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군이 한미 동맹을 결성하면서 우리를 엄청 도와줬어요. 무기도 때로는 지원해주고 미군 철수하면서 무기한테 우리한테 인계하고 또 팔고 중고 함정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저 해군 생활할 때도 거의 다 중령 때까지는 미군 함정 탔어요. 미군 중고 함정 가져와가지고 구축함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미군의 절대적 의존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군이 도와준 덕분에 경제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조선업도 2010년경 정도는 세계 1, 2, 3가 다 한국에 있어요.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군사비를 지출을 줄이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인데 거의 다 군사 분야는 미국에 의존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전역하기 이전 때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이 커진 거예요. 북한을 압도하고 미군하고 기술 수준이 대등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교리나 운영 교리, 뭐 전술교 이런 것들 다 미군을 벤치마킹 했는데 미군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최근에 들어서는 미군이 이렇게 동맹국한테 간절하게 요청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부터 그건 너무 거대한 땅덩어리고 국가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해도 먹고 산다. 문제가 없다. 우리 굳이 뭐 외국하고 협력할 필요 없다. 그것 중에 하나가 존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내에 돌아다니는 연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은 건조도 수리도 다 미국에서 해라. 외국 필요 없어. 그거 이제 보호무역이지. 보호무역. 그럼 보호무역 하면 경쟁이 없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응?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경쟁을 안 하면 발전이 안 되잖아.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조선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 또.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서는 지원을 끊었어요. 너무 게을러. 기술 혁신도 안 해. 그래서 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하고 막 중국, 한국은 이제 조선업이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뭐 하니까 뭐 하나 수리하라면 수리도 못 해. 함정 건조하라면 건조도 못 해. 수리 들어가는 제대로 나오는 배가 없대요. 거의 40%만 나오고 나머지는 못 나오는데 제때 나오는 게 없대. 막 몇 년씩 늦어지고 막 확잠수함 만드는 2년 늦어지고 항공모함도 제럴드 포드 두 번째 배는 막 지금 3년 가까이 늦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답답하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미국에 말하면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함정 척수에서는 미국을 앞서버린 거예요. 총 톤수는 지금 그래도 미국이 많아요. 2배 정도 돼요. 항공모함은 막 10만 톤짜리가 11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총 톤수도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척에 대해서 싸워서 살아남는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기를 또는 중국의 국기를 달고 있는 배가 모래 많이 살아남아야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지. 그래서 중국은 계속 태평양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자기 앞마당에 생각하거든. 미국은 자기 태평양은 자기 바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부딪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뭐 해군성 장관이 직접 나서 일본 가고 한국 오고 그랬잖아. 근데 또 정책 중에 가장 뚜렷한 게 절대로 중국 건 쓰지 마. 중국하고 협조하지 마. 우방끼리 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와서 보니까 일본은 또 코로나 있으면서 또 일본도 투자를 안 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기에 있고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있고 미국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본에 딱 깔려 있잖아요. 탄약 다 있다고. 뭐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겠어? 별로 걱정을 안 하지. 그러니까 뭐 조선업에 투자도 안 하고 자기들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경쟁을 하잖아.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한진 뭐 이런 데 계속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 발전이 되고
미 해군성 장관에서 보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 조선소 보니까 모든 일정을 다 예측 판단하고 고장 진단까지 다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여론 듣잖아요. 그래서 대선 캠페인 때부터 얘기했다고. 그다음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협력을 요청했다고. 이건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때가 있다, 때가.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 때문에 계속 군사력을 키웠고 성능 개량했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LNG 선박이나 뭐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런 건 해빙선 이런 것들은 뭐 탑이잖아, 탑. 그런 걸 해온 것도 이제 쓰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급한 게 군함, 수리, 신조함 건조 이런 것들은 그동안 법 때문에 아무데도 못 맡겼는데 이제 자기들이 법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 한화에서는 필리 조선소 사고 호주에 있는 오스타 조선소 주식도 뭐 매입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HII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하고 MOU도 맺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진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도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SOS 받는 건 처음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NCG라는 게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이라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계속 북한이 막 핵무기 만들고 ICBM 만들어가 위협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왜 우리가 북한에 실직 끌려야 되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핵무기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미국에서 핵무기 그거 우리가 계속 통제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계속 만든다고 하면 어떡해. 너네 참아. 우리가 핵 확장 억제해줄게. 우리 핵무기를 막아줄게.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증강시킨 게 NCG예요. 핵 협의 그룹. 그래가지고 미국 주도로 매년 막 회의도 하고 핵무기 북한이 핵 쏠 경우 어떻게 대비하자 이렇게 핵 협의 그룹 NCG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주도로 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SOS잖아. Shipbuilding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술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으로 설계하면은 우리 같이 팔고 이런 거 우리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미국은 천주국 아니냐. 그 거대한 시장이고 세계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 의견이에요. 의견. 뭐 NCG와 비슷한 방법으로 SCG, Shipbuilding 조선이니까 Shipbuilding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자. 이게 정책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면 중국이 또 반발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국은 할 거 다 하거든. 중국은 자기들은 뭐 북한에 무기도 팔고, 그다음에 자기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전략적인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우리는 농축시설과 제철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와요. 제철 시설도 못해서 제철에도 해외에 나가서 하고 그래서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철이할 프로트놀을 만들지도 못하고 제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도 못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원자력 물질을 만드는데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고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겠다.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게 비핵 3원칙인데 그런 나라인데 미국은 계속 반대급부를 주고 1988년도에 한미일 원자력 협정할 때 거기에는 농축시설과 제철을 갖게 됐어요. 그건 다 반대급부를 줬다고. 우리도 지금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미국에. 조선 협력해줘야 되고 기술자도 보내줘야 되고 기술 이전도 해줘야 되고 특히 뭐 군함으로 시작해서 LNG 선박이라든지 쇄빙선이라든지 그다음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면은 우리도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축시설하고 원자력 자립기술을 좀 줘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저희 주장이고 지금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할 때부터 한미 조선을 협력을 요청한 부분이 첫 번째 단계가 군함 수리하고 건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은 뭐 LNG 선박이나 해빙선이나 컨테이너 선박 이런 걸로 갈 건데 지금 이제 양안 전쟁이라고 하죠. 대만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그걸 방어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원거리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나 일본이나 이런데 그다음 호주 이런 데를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억제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공모함이 본토에서부터 올라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와서 또 함정이 손상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함 수리 건조는 첫 번째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의 항공모함 전개가 이제 노폭의 네이벌 스테이션이 가장 큰데 그 많은 함정들을 자기들이 본토에서도 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된 한국 전초기지로 한국과 일본을 나가서는 호주 같은 데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당선되고 나서 지금 미국의 군수 지원 함정 월리 쉬라고 4만 톤짜리하고 하나는 정비를 깨끗이 해서 보냈어요. 극찬이 했어요. 야,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됐네. 신뢰가 쌓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는 유코나마 3만 톤짜리인데 그건 지금 하나오션에서 투척을 해가지고 하나는 먼저 보냈고 지금 하나는 곧 6월 20일경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해준 나라가 드물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나오돼가지고 수리 들어가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딱딱 지켜서 나간다. 그 다음 미군에서 월리시라나 유코남은 이 정도 수리를 해달라 했는데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수리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0억에 계약했는데 2배로 늘어난다 이게 수리비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뛰어난 거죠. 이건 예측 정비를 해주는 거죠.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고 그래서 나아가서 할 거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잘 발전만 된다면 경항모나 뭐 이런 거 같이 공동으로 설계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나아가서 군함 파트에서 이제 해빙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나 이런 쪽도 협력을 하면은 굉장히 미국에 도움이 되죠. 특히 지금 북극해 개발을 두고 8개 국가가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인접국대. 거기는 미국이 큰 소리 좀 치려고 하는데 쇄빙선이 없는 거예요. 쇄빙선. 요즘은 쇄빙 LNG선이 또 필요하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 LNG를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려면은 이런 선박이 있어요. 그 절대 부족이 절대 부족. 그런 차원에서 한국하고 협력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여론이 한국하고는 협력하는 게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 잘 되면은 한미 간의 조선업이 두 국가의 새로운 중흥기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일본하고 한국의 해군력에서는 통상적으로 해군력은 총톤수하고 척수하고 비교하는데 해군력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총톤수에서는 앞서 있어요. 우리는 막 간첩선 잡는다고 조그마한 배를 많이 만들어서 척수에 앞서는데 해군력은 사실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건 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게을리해 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다음에 기술자도 그 유지를 안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 시기에 대해서 많이 감축을 했대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자국의 군함 만드는 능력, 군함 소유를 충당하기 바쁘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우리는 뭐 컨테이너선, 뭐 대형 뭐 벌크선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함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나라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수출을 겨냥을 하죠. 예를 들면 글로벌 함정 수주력에서 2024년도에 통계는 중국이 69%, 우리가 15%, 일본이 7%였어요. 그만큼 일본은 거기에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조선 능력은 우리보다 좀 처진데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 협력하고 특히 이제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 필리 조선소 인수하고 현대 중공업하고 헌팅턴 잉글스 미국의 조선소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 가시화 되면은 한미 조선 협의 그룹, SCG, 쉽빌딩 컨설턴트 그룹이 만약에 구성된다면은 아주 고속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선 능력이 확장되고 일본하고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뭐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겠네 이렇게 했는데 신냉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는 막 이념이 틀리고 그러면 공산권이다 미리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국은 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 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제일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잖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을 뭐 70% 이상하고 정제는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한대요. 이 모든 무기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마치 반도체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등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배터리, LG 솔루션 배터리 같은 거, 조선 능력도 거의 1등을 부상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설계 부분,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게 1등이고 그런 걸로 막 세계 공급망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두목이 이제 미국이단 말이에요. 미국이 야, 너 필요하면 뭐 우리 지원해 줄게 막 다 조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가의 전략 무기 또는 전략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를 우리 살짝 이제 좀 튕기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 안 들어가는 무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정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뭐 이거 나 반도체 공급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게 질질 끄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단순히 함정의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뭐 과연 우리가 이 무기를 팔고 무엇을 지원해줘야 하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꼼짝 못 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면서 하면은 미중이 아무리 피터지게 싸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특히 이제 대만 전쟁, 그다음에 남사건대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조건 한쪽에 붙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국익이 1번이니까 트럼프나 시진핑 보면은 다 국익이 1번이 국익이 1번. 자기의 나라 이익 1번이죠. 그런 걸 다 보고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지렛대로 사용할까. 우리는 모든 것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조선업을 협력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거는 하나의 샘플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정말로 미국하고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주민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동안 우리 수령이 다 먹여줬는데 탱크나 자주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KT전차는 세계 베스트셀러, 방산계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핵무기에 번가는 무기거든. 이런 것들은 뭐 북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한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는 각국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적용이 많이 드는 게 미국의 GFP라는 사설기관. 거기에는 뭐 한 60여 개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한국이 올해 뭐 5위 그래요. 세계 5위. 뭐 일본을 능가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무튼 해군력 수준도 한 5, 6, 7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중일 비교하면 어떠냐.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5대 2 그 정도고 일본하고는 우리하고는 3대 2 그 정도 돼요. 왜냐면은 해군력을 따질 때는 총 톤수 다 합쳐가지고 몇만 톤이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총 척수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배에 들어가는 무기의 수준 미사일 몇 발 들어가느냐 레이더는 뭐 들어가느냐 이런 걸 다 따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총 톤수하고 총 척수하고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총 척수로 비교할 때는 중국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죠. 여기에도 보면은 뭐 우리 해군력 수준이 5위고 일본은 7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할 때 그거는 총 척수로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총 톤수는 일본이 앞서요 우리보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도 해군력 총 척수는 중국이 이미 앞섰어요. 2020년도부터 앞섰어요. 지금 한 370여 척 뛰고 미국은 한 290여 척 뛰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척수는 적어. 왜냐? 우리는 북한을 계속 경쟁했기 때문에 간첩선 잡는 뭐 참수리 같은 거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천안함 같은 거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일본보다 많아요. 그러나 총 톤수에서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요. 그다음에 무장 거기에 미사일 현대전은 미사일전이에요. 미사일전. 그게 그런 성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전쟁이라는 건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그다음 쏠 것 같으면 먼저 쏘고 우리는 피하고 방어하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해군력 보면은 북한 70년대 80년대 우리보다 앞섰다 했잖아요. 막 수많은 고속정 만들어내고 뭐 미사일 러시아 때 스틱스 미사일 장착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돈이 없으니까 북한은 큰 배는 못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뭐 호위함도 뭐 만들어냈고 속도함 그다음에 뭐 잠수함도 도산 안창호고 이런 거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우리가 지금 정찰위성 우리가 4개나 쏴가지고 그동안 미군한테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면도 상당히 자신 있어요. 북한보다는 화상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해군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거기다 핵무기를 실어버리면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탠오프 공격을 해야 돼. 우리는 막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표적을 잡아낼 수 있고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배가 북한에는 사실 우리 잠수함 뭐 SM-2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한 발에 20억씩 이렇게 하는데 북한 함정 조그마한 것들은 뭐 미사일가보다 더 싸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북한이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전쟁이라면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 오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항공기들이 북한 평양 기지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불안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무기를 하루빨리 물속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공격하기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해군이 또 뭐 헤일이라고 해가지고 핵 어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5-23 시험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목적이에요. 미군의 한미 해군의 연합 전력, 막강한 전력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거기다 핵무기 소형화 경량에서 잠수함에도 싣고 수상함에도 싣고 해가지고 초전에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격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해왔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동맹이 복원됐잖아요. 그리고 파견도 시켰잖아요. 12,000명 파견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느냐. 돈 받고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식량 안보,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이제 기술을 받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해군력 팽창이. 그래서 이제는 지상에 있는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화성 19형까지 쏘았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무기를 초전에 공격받으니까 그걸 물속에 집어넣고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분산시키자. 핵무기도 분산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를 위협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날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해군력은 우리 한국의 해군력은 세계 5, 6,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첫째가 북한인데 핵무기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무위다. 그리고 해군의 핵무장을 서두르기 때문에 그 핵무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도 핵잠수를 만들어서 그걸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고 특히 이제 핵무기를 뺀 모든 전력,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북한 압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적이 어디서 올 거냐? 그건 중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죠. 미군이 떠나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정말 고슴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성능을 키워가지고 대중국, 대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이란 말 없애자. 오늘 적대국가 만들어버렸잖아. 그런 와중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혜택을 받기를 원했어요. 미군의 지원을 받고 우리의 지원을 받고 해서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으니 인민을 잘 먹여 살리겠다. 핵 경제 병진노성을 추진했는데 그게 무위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주민들은 막 반발이 했죠. 핵무기 다 완성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며.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이미 매스미디어를 많이 통제를 하다가 지금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정권 유지하기 쉽지 않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미국하고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주민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동안 우리 수령이 다 먹여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부의 이제 위협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 이제 너는 영원한 적이야. 우리 한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선언한 만큼 뭐 후과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전술 핵무기 좀 소형을 만들어서 이제 적절하게 미군이 물동량이 들어온 부산이라든지 뭐 미군 평택기 이런 데 공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적으로 참관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내부 단속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미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남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남한은 이제 완전히 적대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김정은이가 현장 시찰하면서 생동감 있게 우위의 위협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걸 막 주민들한테 세뇌교육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은 주민들은 사실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령님이 다 먹여 살려줬어 그동안.
근데 순위부는 10만 호위 세력은 호가 우위하잖아요. 전쟁이라면 자기들이 제일 손해지. 밑에 있는 사람들 손해인지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핵무기라는 건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사용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후에는 계속 핵을 못 쏘게 감시하잖아요. 왜냐? 핵무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직접 공격을 하면 수십 년 동안 막 얼굴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핵 확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가장 손해나는 건 북한 순위부다. 핵무기는 결코 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이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는 공갈무기, 협박무기를 할지라도 실제 나는 쏠 수 있어. 이걸 뭐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체제를 단속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핵무기는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정말로 절대 무기다. 근데 MAD 그래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너 죽고 나 죽고 그런다 그거예요. 미친 무기, 미친 무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빼놓고 다 군사력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재래식 무기 중에 어떤 것이 우수하냐? 무기는 그야말로 성능인데 성능. 그거는 돈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무기는 훨씬 많아요. 육해 공군 숫자도 많고 숫자적으로 우리보다 뭐 한 2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능을 압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완하지만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다 성능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주포, 탱크, 뭐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그다음 미사일 볼 수 있고 그런데 탱크나 자주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KT 전차는 세계 베스트셀러 그리고 방산계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에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것 중에 하나가 ICBM, 그다음에 IRBM, 중거리 탄도탄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막 기술 개발해 왔어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그래가지고 미사일 지침 해제하자마자 우리가 막 현무4, 현무5를 공개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거는 지하 벙커까지 공개할 수 있네. 뭐 현무5 같은 거는 탄두 중량이 8톤, 9톤이야. 이거는 정말 뭐 핵무기에 번가는 무기거든. 이런 것들은 뭐 북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현무5 나오니까 이거 정말 긴장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그동안 미사일 전력을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우리한테는 핵무기로 뭐 ICBM 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기다.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거 이런 건 뭐 한미일이 탑3예요. 탑3 이지스 구축함. 이 신의 방패라는 무기는 대공 방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에 20개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은 상상도 못하지. 그다음에 도산항청호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데 SLBM까지 들어가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일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게 항공기예요. 항공기. 2차 대전 때 독일의 대서양 전투에서 항공기의 격침당이 56% 유보트. 네, 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P3 해상 초계기, P8 해상 초계기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공군 같은 경우는 뭐 F-35는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혔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공군에서 지금 인공위성, 정찰위성 운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공중 급유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군이잖아요. 미국은 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다 지휘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고 특히 항공모함 전능 같은 거는 누구도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정보전이 세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유. 전쟁하려면 기름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항공기나 함정이나 뭐 탱커나 다. 우리는 자금 능력 있잖아요. 한국은 엄청나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 2년마다 하와이 근해에서는 미국 주도로 림팩 훈련이 있어요. 림 오브 퍼시픽 엑서사이즈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26개국에서 40여 척 참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만큼 거대한 그 전투 경연장이에요. 그다음에 군함의 세일즈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기 군함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줘요. 저도 2002년도에 갔지만은 전 22년, 24년도에는 우리가 연합훈련 해군 구성으로 부사령관까지 했어요. 2024년. 그만큼 우리를 높여줘요. 미국에서. 함정 파견 수도 우리가 제일 많았어요. 2022년도도 되고 2024년도. 결국에 해군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독도함, 그다음에 뭐 이스코츠함, 잠수함도 뭐 1,800톤짜리 갖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 급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가면 이제 함포 발사 훈련하고 그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같은 거는 포 쏴가지고 탑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하는데 수상함 같은 경우는 SM-2 미사일을 쏴요. 스탠다드 미사일 2 그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 이제 우리 이지스코치 하면은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투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가는지 명중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SM-2 미사일은 170km까지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어요. 신의 방패란 그 정도로 이제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지스코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거는 170km에서는 SM-2가 막아내고 그다음에 10km까지 오면은 그거는 램 미사일이라고 해요. 램. 그걸로 막아내고 그다음에 4, 5km 동안 골키파 CIW에서 막아내고 이게 3중 개념인데 그 중에 하나가 SM-2인데 맨 외곽에 있는 그거를 2년마다 발사를 해요. 근데 작년에 가서 이제 명중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이 미사일 가격들이 비싸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 하와이에서 쏘냐? 거기에는 미사일 레인지가 있어요. 미사일을 쏘고 쏠 때부터 추적하면서 그거 제대로 코스는 가느냐, 속력은 나느냐, 그다음 명중은 되느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와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만들었어요. 2022년, 23년에 삼척 그 시험장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주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SM-3까지 실을 거예요. 이제 전투체계를 바꿔가지고 그래 SM-3 같은 경우는 탄도탄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 해군은 매 2년마다 열리는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우리의 고도의 숙달된 능력, 특히 미사일 교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줘서 미 해군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해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의 모든 군사 전략은 6.25 이후 6.25 때 왜 자기들이 남한을 평정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이나 이라크전이나 이런 걸 보고 계속 분석을 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습공격이에요, 기습공격.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방 배합 전력. 전방에서도 DMZ인데 휴전선에도 하고 잠수함이나 뭐 이런 걸 뭐 AN2 저공 항공기를 이용해서 특수전용을 해가지고 전후방 동시에 막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속전속 전략. 미군이 지원 전력 오기 전까지 빨리 끝내자. 이게 있는데 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훨씬 먼저 알고 있거든. 다양한 인공위성, 한미연합 감시 자산이 엄청나게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동태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킬체인 하는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쏘려고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를 공격하겠다. 이게 킬체인이에요, 킬체인.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공격당해. 이걸 얼른 물속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킬체인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레이더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동 교전 능력이라든지 한미 연합 작전 절차라든지 이런 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틈만 보이면 우리 공격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당하지 않고 이런 전략을 우리가 잘만 취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워게임이라고 하죠. 전투 시험하는 걸.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수하다. 반드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군 전력 중에서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 두 가지는 현대전에서 가장 비싸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강대국에서 운영하는 거지 중소해군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비를 GDP의 30% 이상 쓰기 때문에 핵무기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여타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최선봉 있는 게 핵잠수함이거든. 핵잠수함은 물속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상대가 핵무기를 가져도 그걸 못 쏘게 하는 거예요.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잠수함이다. 왜냐, 러시아가 미국을 먼저 ICBM 공격해도 물속에 이미 핵잠을 숨겨놨잖아요. 물속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독도를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 우리도 항공모함 가져야 되겠어. 응? 독도를 자꾸 찝쩍거리니까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야, 일단 대북 전력부터 우선 키우자. 이래가지고 계속 밀어줘 왔었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우리가 경항모라도 만들자. 미국같이 막 10만 톤짜는 아니고 한 3만 톤 정도 경항모라도 만들어서 일본하고 중국이 하도 우리 바다를 노리니 우리가 가서 어깨싸움이라 할 수 있는 항공모함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특히 거기에는 항공모함 주무기는 전투기를 사올 거냐 우리가 만들 거냐. 사오는 것이 2배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사오는 돈, 운영유지 이런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의견이 막 팽팽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72억이라는 항공모함 설계비를 태웠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항공모함은 만드는 돈도 비싸고 운영유지도 비싸다. 그래서 그냥 미국 같은 천주국은 운용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이 서해 내화를 주장하고 거기다 막 구점을 설치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은 우리도 최소한 경항모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빠른 것이 맨 전방에 항공모함 가면은 핵잠수함이 기동하면서 방어를 해요. 핵잠수함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공모함보다 돈은 적게 들고 그다음 물속에서 항상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 핵잠수함이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런 게 이제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항공모함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이 먼저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해요. 잠대 지휘할 수 있는 배도 SLBM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6발을 실은 수직발전 6개를 실은 최초의 잠수함이에요. 한국의 노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가성비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막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173억 불을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방산 역사에 이런 적이 있나? 폴란드나 캐나다나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싸게. 우리같이 배달을 적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미 독일의 잠수함의 성능 중에서 소음, 조용한 거 이건 우리가 앞섰다고 해요. 제가 다 타봤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의 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첫 출연인데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완탑이 그동안 독일에서 독일은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죠. 그 다음에 2등이 프랑스의 나발그룹, 그 다음에 우리 정도 이 세 국가가 지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잠수함 성능은 주로 얼마나 조용한가. 잠수함은 일단 먼저 잡고 자기는 안 잡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소음이 안 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조용한가. 그다음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디젤 잠수함이 특히 그래요.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서 충전하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많아요. 상대 항공기나 함정에.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심도에서 있을 수 있냐. 이게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격 능력이 좋아야죠. 펀치가 있어야지. 잘 맞춰서 적을 두렵게 해야죠.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독일의 잠수함의 성능 중에서 소음, 조용한 거 이거는 우리가 앞섰다고 봐요. 제가 다 타봤어요. 독일 잠수함 타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독자들 만든 2,3천 톤 타봤는데 같이 훈련한 후배들한테 얘기도 듣고 해도 우리가 먼저 잡아낸다. 독일 잠수함을. 그것이 소음 면에서도 우수하고 독일에서 AIP라는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개발했어요. 그 개발한 나라가 스웨덴, 독일, 프랑스인데 독일 것이 퓨얼셀 연료전지 AIP가 가장 성능이 우수해요. 열 효율이 좋아요. 우리가 채택했고 그러나 독일에서 그걸 만든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3,000톤 만들었는데 그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은 주로 어뢰하고 기뢰, 그 다음에 잠대 함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잠대 함미사일 중에서는 서브와픈이라는 게 미국제가 미사일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잠대 지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SLBM, 잠대 지휘할 수 있는 배도 SLBM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6발을 실은 수직발전 6개를 실은 최초의 잠수함이죠. 이게 그럼 3,000톤급 도산 안창함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 도산 안창함보다 먼저 디젤 잠수함 수직 발사를 위해서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 그거는 딱 한 발 시험용만 발사한 그러니까 기형적이죠. 디젤 잠수함 중에서 정규로 6발의 수직 발사원을 싣고 이런 공격 능력을 가진 잠수함은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잠수함 살려고 디젤 잠수함 살려고 온 나라가 많잖아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페루 이런 데 살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우리 잠수함을 스타디를 굉장히 깊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잠수함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튼 현재 디젤 잠수함 건조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이다.
중국, 러시아도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그러나 거기는 주로 수출용을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비교 안 돼요. 우리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잠수함 살려고 해요. 근데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분쟁 국가가 많잖아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둘이 아랍권의 맹주 다툼을 항상 해왔어요. 언제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요.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존한 국가 중에서 군사비를 북한 다음으로 많이 써요. 북한은 GDP의 군사비 30% 가까이 쓴다고. 근데 사우디가 그 다음 쓰는데 사우디는 중동 국가에서는 무기를 제일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많이 사오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오래전부터 살려고 했었어요. 잠수함을. 독일에 살려고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엄해요. 헌법이. 그래서 어느 국가는 팔지 마. 그런 나라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인권 침해하는 국가, 그 다음에 분쟁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 이런 데는 못 팔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600만 이스라엘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는 안 팔아야 돼. 그래서 사우디도 사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항상 분쟁 국가고 국제 분쟁 같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기 싫다. 이런 것 때문에 판다고 했다가 검토했다가 또 안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그런 건 별로 관여 안 하잖아요. 우리 이념적으로 거기에 개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덱스 이번에 2025에 와가지고 하나부스 방문해가지고 이 잠수함 진짜 팔 거야 안 팔 거야? 독일같이 할 거야? 한다고 했다가 또 캔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고 이런 건데 아무튼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 탱크하고 자주포 이런 것보다 또 개념이 틀려요. 그거는 개별 장비 싸잖아요. 40억에서 100억, 비싼 건 200억 이렇게 하는데 함정 같은 경우는 한 척에 1조 5천억 그래요. 장보고 3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결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독일부터 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를 우리한테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사우디 정부 입장이에요. 그러나 잠수함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산다는 게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제 개런티를 해주고 이런 걸 많이 요구한다고. 그 다음에 성능에서도 디젤 잠수함은 이미 독일을 능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이런 데서는 이미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이미 자기들이 잠수함을 사겠다는 letter of intention, 의향서 사겠다는 거, request for information 이런 걸 다 교환했어요. 이미 이런 거를 한번 정보 한번 줘봐라. 나는 이런 잠수함을 사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줘봐라.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다 비교를 했어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이런 데. 보고 나서 보니까는 사실 한국의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돈은 적게 들어가고 성능은 우수하고 이런 게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에 굉장히 안보를 의존해 왔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네 돈 가지고 왜 나한테 자꾸 빈대부터 쉬운 말로 이런 거 압박을 했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래서 잠수함을 이제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잠수함이 그래도 또 해군력 중에 가성비가 뛰어나요. 물에서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비수 역할을 하잖아. 어디 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한때는 캐나다도 핵잠수함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디젤 잠수함은 8척에서 12척까지 갖겠다. 해군 전력에서는 잠수함을 먼저 갖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한국이 이제 러우 전쟁을 계기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무기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가성비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막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EU에 들어오는 걸 장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죠.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 잠수함이나 이런 걸 수출하려면은 이 지상무기 수출할 때도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차관 비슷하게. 그걸 수출 금융 지원 그래요. 원래 이제 무기를 팔 때는 우리가 미국에 판다든지 캐나다에 판다 이런 데는 부자국가 나라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나 이제 개발도상국, 폴란드나 그 이하의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빌려주는 한도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무기를 그렇게 많이 판 적이 없잖아요. 수출입은행에서 최대 자산 한도가 15조예요, 15조. 거기에 40% 정도까지만 한 나라에 지원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고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173억 불을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방산 역사에 이런 적이 있나? 그래서 2027년까지 4 내지 5대 방산 수출가를 키우자. 이래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AS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운용 능력이나 교리 이런 걸 다 잘 줄 수 있고 모든 국가에 우리 앞서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돈 빌려주는 거, 수출 금융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법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같은 건 15조에서 25조 바꾸기는 바꿨어요. 막 국민 여론이 막 빗발치니까 국회에서 바꿨는데 더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이유에서 야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그래서 안보 프로젝트 엄청난 기금을 이제 구성해서 폴란드 너 한국과 안 싸워도 우리 29조 정도까지 너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우리 한국은 더 빌려주고 싶은데 지금 법규나 이런 거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다음 유럽에서는 그 빠른 템포로 야 한국에 뺏기기 전에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 금융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나 캐나다나 필리핀 이런 데서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싸게 적기에 배달하고, 우리같이 배달을 적기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남북한 계속 싸워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 비축물자를 60일 이상 항상 유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조달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는 미소 냉전이 끝나고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생산을 다 줄였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지 몰랐죠. 이렇게 되니까 생산을 가동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서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빨리 장악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EU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튼튼하게 밀어주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완팀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투탑이라면 투탑 세계 디젤 잠수함 만드는 나라 중에서는 그런 나라가 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완팀으로 가자. 완팀 코리아 만들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통일연구원 조사, 여론조사한 거 보면 우리 국민의 75.2%가 핵잠수함 만들어줘.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탑재했어요 이미.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쏘겠다. 여기까지 지금 참관하고 오른단 말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포츠함, 독도함. 우리가 북한의 해군력은 압도해요. 강력한 미군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군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무제한 수중에 작전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국민적인 여론이에요. 중국은 미국하고 태평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동안은 미국이 다 장악했어요. 뭐 하와이, 괌, 뭐 수많은 섬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막 항공모함 2개 전다 나가요. 자기들이 이 무대로 끄는 구도련선 이런 거 제2도련선 뭐 일본이나 오키나와 필리핀 쭉 나름대로 해서 그 밖으로 나가겠다 태평양으로. 그래서 최근에 항공모함을 동원해 훈련하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거기를 다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항공모함이 세계 1위, 10만 톤짜리 11척이니까 이건 뭐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 항공모함 따라가야 되겠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중국이 택한 게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잠수함을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수준은 다다르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미국하고 중국은 태평양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가장 많죠. 중국은 잠수함에서도 미국을 앞질리겠다. 지금 굉장한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 한반도 해역, 특히 중국하고 해보면 우리 한국은 강대국에 쌓여 있잖아요. 강대국에. 중국, 일본, 우리를 얼마나 과거에 괴롭혔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은 우리 편이지만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핵까지 무장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 전력 또한 비슷해요. 잠수함.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15척,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 58척 해가지고 지금 막 72척으로 미국보다 숫자는 많아요. 지금 미국은 68척. 미국은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핵잠수함 없고 지금 핵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만 76척. 그거는 세계 1등. 북한이 세계 1등 하는 것 중에 잠수함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핵잠수함은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갈급하지 않아요. 왜냐? 미군 핵잠수함하고 핵항공모함이 요곳에까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거의 공유해요. 그리고 북한이 막 계속 일본들을 공격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북한은 지금 김정은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겠다. 핵 전술핵을 만들어 남한을 평정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아무튼 우리 주변국에서 중국이 잠수함은 제일 세요. 미국은 다음으로 핵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세계 1위고 그
그다음에 일본 한 23척 정도, 우리는 21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젤 잠수함 성능은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 중국은 그중에서 핵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불가하고 디젤 잠수함 중에는 우리 남한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특히 공격 디젤 잠수함에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싣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막강하다. 잠수함은 핵추인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있는데 핵추인 잠수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 맹활약하면서 해전 양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중소해군국, 그런 해군력이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는 잠수함이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강대국이 껴있잖아요.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 이런 데는. 그래서 해군력 중에서 잠수함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잠수함을 2척 민급을 가져왔다고 2,000톤짜리.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IT 기술이나 이런 건 높지 않아요, 수준이. 그리고 AS 불량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도 태국의 디젤 잠수함 판매했는데 좀 사기성이 있었어요. 뭐 엔진도 독일제를 집어넣는다 했는데 독일에서 안 판다고 하니까 자기 걸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생겨서 막 데모하고 그랬다고. 왜 속이냐? 뭐 그런데 중국에서는 너희 2척 사면 1척은 공짜로 줄게 이런 식으로 막 선전했다고. 그 정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잠수함을 팔면은 한 30년 이상은 뭐 MR로를 해줘야 돼. 정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시원찮게 지원 안 해주고 거기에 배신감 느낀 거죠.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한국은 모델이 좋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뭐 잠수함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부대 시설, 교육훈련 시설, 정비 시설, 그 다음에 때로는 교육훈련도 시켜주고 한국은 2010년도 중반부터 각국의 디젤 잠수함 갖기를 희망하는 나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잠수함 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훈련 다 이런 걸 지원해준다니까 지금 귀가 솔깃한 거죠. 방글라데시도 중국은 이제 더 못 믿겠다. 한국에 이제 SOS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분위기는 일고 있다. 전 세계 디젤 잠수함이 지금 한 528척, 뭐 520여 척 뜨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뭐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살려고 하는 나라들은 계속 우리 한국을 주시하고 있죠. 디젤 잠수함을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잠수함 18척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너무 정비를 잘해서 그걸 오래 써요. 더 수명을 연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조선수 지금 2개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굴지의 조선수 2개가 있어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있는데 생산 라인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걸 팔지 않으면은 생산 라인 줄여 한 개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시설과 기술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수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 잠수함도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중고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돈 없는 나라는 살려고.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중고 잠수함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9 잠수함 1200톤짜리 이런 건 중고로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함으로 또 만들어내고 또 세계로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주국방도 유지하면서 팔아서 그거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선수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 혼자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민관, 군, 하기원 다 총력전으로 노력해야 이게 가능하다. 잠수함을 팔면은 부대 시설도 해주고 또 교육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돈도 중소해군국에는 돈도 빌려줘야 이런 걸 하려면은 정부하고 기업하고 관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호주에 호위함 수출하려다가 일본하고 독일한테 밀렸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수출은 원팀으로 가자.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뭐 호위함이나 수상함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이 앞서고 하나오션이 뒤따라가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주로 주변국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은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의 해군이 와서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항공모함 4개 전단이 와서. 이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막 해군력을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미국이라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 다음에 과거는 일본하고 중국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우리를 점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해도 미국이 있는데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이 꾸준히 발전되었던 것은 외부에 의해서. 첫째는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이 계속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잠수함을 세계 1번으로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군력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북한은 숫자적으로 많아. 우리 해군력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성능으로 압도하자 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독도함, 뭐 P3, P8 항공기, 초계기 이런 거 만들려고 잠수함 만들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해군력은 압도해요. 성능으로 완전히 압도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자극해야 커왔어요. 특히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이 지금도 자기 교과서에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2006년도에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변국에 의해서 우리 해군력이 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군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군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항모를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주변국을 대상으로 했으면 국민적 여론이 괜찮을 뻔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자꾸 하니까 북한은 이미 앞두고 있는데 왜 또 키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2021년대 통일연구원 여론조사한 거 보면 우리 국민의 75.2%가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왜? 북한이 2016년도에 SLBM을 만들어서 500km 날리는 성공했어요. 북극성 1호를.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은 추적이 안 된다 하더라. 왜? 속력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냉전 시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계속 핵무기를 싣고 나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공격 잠수함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핵무기 못 쏘게. 그러다 100% 잡아낼 수 있어? 물속에? 아니에요. 그러나 골키퍼가 있는 거 없는 천지차이잖아. 항상 누가 날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탑재했어요, 이미. 최근에 들어서는 전략 순항미사일, 화산 3-31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쏘겠다. 여기까지 지금 참관하고 그런단 말이죠,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 우리도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 시간에 지금 추적 감시하는 것 같이 핵무기를 싣지 잠수함에 무조건 추정하면 추적 감시해야 한다. 그거는 디젤 잠수는 안 된다. 그래서 승조와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은 무제한 수중에 작전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국민적인 여론이에요. 아주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한국에 안 만든다는 건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그 우라늄을 사용하겠다. 미국한테도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줄게 하니까 미국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